안녕하세요. 스타일19 임광목 대표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지금 시간은요 오후 4시 6분 오랜만에 장마감 방송으로서요 여러분들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분석 방송으로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여러분들이 익숙해하시는 일목요연하기 때문에 익숙해하시는 SWOT 스왓이라고 하죠. 스왓 분석의 형태를 빌려서 스왓 분석의 형태를 빌려서 시장 현재 위치에서의 시장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트렝스 강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W는 weakness 약점을 얘기하는 거고, O는 opportunity 기회를 얘기하는 거고, T는 threat 위험 요소를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어떤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한 항목별로 해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렝스 강점 부분은요, 일단, 지금 지수가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고가권으로 올라와 있는 이 상태에서요. 자, 이 스트렝스라는 거는 강점인데, 만약에 강점조차도 없는데 지수만 많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야말로 모래성 같은 상승 아니겠습니까?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상승이 되기 때문에, 강점이라는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과연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의 이 강세 국면에, 시장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받쳐주는 그런 강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입력을 해놨어요. 자, 한국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까요? 한국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마 오늘부터 개인당 소비 쿠폰인가요?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된 소비 쿠폰 오늘부터 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지금 어쨌거나 추경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서 한국의 소비 진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비 진작의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는 어쨌든 경제 기반 입장에서 우리 코스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스트렝스 강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발표를 하면서 또 삼성전자 주가를 받쳐주고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요, 저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법적으로 의무적인 자사주 소각의 의무화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현금이라든지 그동안의 누적 영업이익에 의해서 현금이라든지 영업이익을 통해서 누적이 되어 있는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이 누적이 많이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소액주주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으로 증시가 어떤 환경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 자사주 소각도 한국 증시에 있어서 스트렝스 강점의 요인으로 지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국 증시가 한국의 영향만 받는 것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두 나라를 고려를 해야 되겠죠. 미국이 오늘 보니까 미시간 대학교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소비자 지수가 상당히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가 지금 한 6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영향을 주는 미국이 경기가 소비 경기가 나쁘지 않다. 이 부분도 역시 미국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그게 또 한 단계 건너뛰는 한국 증시로의 영향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나라 중국이요. 2, 4분기 GDP 성장률을 보니까 나름대로 선방을 했더라. 그런 결과를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영향을 주는 한국 경제에 가장 영향을 주는 지금 현재 한국
경기에 있어서는 그 소비 진작을 하는 그 정책, 그 추경에 의해서 그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최근 수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중국의 성장률이 선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역시 한국 증시, 한국 경제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와 있는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설명력, 그 부분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설득력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W, 위크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은 없는가? 자, 약점이 있어요. 이 약점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지수가 좀 올라왔는데 이 지수가 좀 올라온 거를 다 믿을 수는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면에 어떤 약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그것만을 다 봐서는 안 된다라 그런 맥락에서 위크니스, 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수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엔비디아만,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만 올랐다. 자, 그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말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그니피센트, 그 기술주들, 대형 기술주들이 오르면 동시에 올라가고 그런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한 2개월 동안 6월달, 7월달 진행이 된 이 장세에서는 다른 매그니피센트 종목들은 좀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 근데 엔비디아 하나만 올랐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 전체적인 그 시장의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체력이 건전한 체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 약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그 하나의 현상인 것 같고요. 자, 한국 증시 여기 심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전자라고 보자겠네요. 자, 삼성전자, 이건 왜 삼성전자를 얘기를 해놨냐면은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이 났어요. 이런 부분들은 과연 지금 기업의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주가는 기업 실적을 반영을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자, 그 연장선상에서요, 그 트럼프 관세의 영향이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수는 다 회복이 된 상태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기서 뚜껑을 열어본다는 얘기는요, 뚜껑을 열어본다는 얘기는 지금 아까 이제 삼성전자가 2, 4분기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기업들도 엔비디아 혼자만 올랐는데 이제 뭐 이번 주에 알파벳이라든지 또는 테슬라 같은 종목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트럼프의 관세 영향을 받았다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그 생산 대수를 줄이기로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어떤 수치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지금 트럼프 관세를 100일씩이나 유예를 시킨 상태였는데 유예가 된 상태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었더라. 그러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낮은 상황에서는 트럼프 관세 영향은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 영향 대비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앞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주가가 올라와 있는 위치에서는 트럼프 영향이 너무 영향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관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너무 무시하고 지수가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부분을 엔비디아 혼자 지수를 주도했다라는 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보다시피 한국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실적 발표가 되는데 트럼프 관세 영향이 표면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다시 주가를
주가의 그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위크니스,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T 위험 요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 발표 한번 봐야 된다,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지난 그런 방송들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3전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코스닥, 그쵸? 코스닥이라든지 3전이라든지 2차전지는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3전, 2차전지는 주가가 반영이,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주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한 2주 정도 동안에는 오히려 코스피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3100에서 3200 그 사이 구간에서 계속 코스피가 움직이지 못하고 조정을 받았어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그 큰 폭은 아니지만 조정의 흐름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일례로 그 코스피의 상승을 주도했던,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주도했다라면 한국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하루에도 한 10% 정도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조정 모드라든지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의 모드 중에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그런 조정 모드를 보여주는 동안에 코스닥이 820선, 30선 여기까지 올라왔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 6만원대 후반까지, 68,000원, 6만원대 후반까지 올라왔고, 자, 그리고 업종 중에서 가장 그 업황이 안 좋은 업종에 해당되는 2차전지도 121선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121선까지 올라왔고, 관련주들이요 올라왔고, 또 이제 LG화학이 그 LG 엔솔의 그 양극재를 공급하는 회사인데, LG화학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그 양극재라든지 또 원래 본연에 했던 그 석유화학 쪽 이런 업종들이 바닥을 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그 시황들이 반영이 된 모습에서 가장 더디게 늦게 움직이는 군에 해당되는 코스닥 3전, 2차전지까지도 어느 정도 다른 코스피의 지수와 그동안의 주도주들이 좀 조정 모드로 가져가는 동안에 이 종목들이 조금 그 키를 맞춰놨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코스피 3200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그야말로 그 중소형주들, 아직 껌딱지처럼 딱 붙어만 있었던 중소형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된 위치니까, 그건 어떤 상승 흐름의 어떤 완성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상승 흐름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좀 그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3전도 좀 어느 정도 올라왔고, 2차전지도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 부분들, 그리고 미리 올라왔던 종목들은 조정 모드로 가져갔다. 이 부분들은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지금 표면적으로는 아까 스트렝스 이런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크게 악재로 돌발할 만한 그런 또 이슈들이 당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물가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당장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위크니스라든지 트리트 위험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 오퍼추너티 기회는 어떻게 가져갈 수 있겠나. 현재 코스피 3200에 육박한 현재 위치에서 이런 강점과 약점과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함께 상존하고 있는 이 위치에서 오퍼추너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들께 한번 오늘 제가 그 오퍼추너티, 그 기회의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으로서 커버드 콜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커버드 콜의 개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콜을 매도하면서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콜을 하는 이유는
시장이 아무리 좋은 종목이나 업종을 골라놔도 시장 전체가 폭락 장세가 되면은, 그렇죠? 시장 장세가 폭락 장세가 되면은 모든 종목이 다 떨어지니까, 그러면 콜을 매도해 놓으면은 주식에서 손실 나는 게 콜에 매도해서 콜을 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 떨어지면은 그 콜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제로섬 효과, 그러니까 제로섬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콜을 매도하고 주식 매수를 하는. 자, 그런데 이 커버드 콜을 어떤 그 운영사들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지수가 뭐 2200 여기까지 빠졌었잖아요. 근데 2200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가 올라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 위치에서는요. 근데 거기에서 리스크 관리한다고 커버드 콜을 한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전략이 되겠죠. 왜냐면은 지수 자체가 떨어지기보다는 올라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그 지점이었으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지수 이 3200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아까 이런 약점들, 위험 요소가 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무조건 계속해서 올라갈 거야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지수에서는 이 콜을 매도하는 커버드 콜 형태, 그리고 이제 이런 위험을 동시에 고려를 하면서 이제 주식 매수, 주식도 어느 정도 많이 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덜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있고 껌딱지처럼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도 있고, 여기에서 정말 실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지수가 떨어지지 않고 현상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실력을 발휘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 전략인 커버드 콜 전략이 지금 가장 유효한 때가 아닌가. 지수의 수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아야 되는 종목, 아니면은 답보할 종목, 또는 그 추세적으로 하락할 종목, 이런 종목들이 아닌 지금 코스피 3200에서 위치해서 그래도 수익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으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함께 고려를 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런 커버드 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콜은 역시 파생상품인데 파생상품 매매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은 콜 매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콜 매도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겠죠. 자, 여기에서 대안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인버스, 그렇죠? 인버스를 매수를 하는 것이 콜 매도와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3200에서의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위험 요소를 고려했을 때의 어퍼추너티 포트폴리오 전략은 커버드 콜의 형태, 거기에서 콜 매도는 우리는 인버스로 가져가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이미 너무 주가가 꽉 차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아직 움직이지 못한 종목들로 그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을 기대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하는 그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시기로 보여진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SWOT 스왓 분석을 통해서요, 시장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